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동아엘텍인데요. 어찌 보면 평범한 장비 회사 같은데 어떻게 글로벌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철옹성 같았던 일본의 독점 구조를 깨버리고 차세대 기술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동아엘텍의 미래 가치가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도입니다. 딱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왼쪽이 바로 수십 년간 OLED 증착 장비 시장을 그냥 지배해온 일본의 거인 캐논토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거인을 상대로 기술적인 한판승을 거둔 한국의 도전자, 바로 동아엘텍의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아엘텍이 겪었던 혹독한 현실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원래 모든 극적인 컴백 스토리에는 그 전에 아주 깊은 위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와, 2023년 성적표를 보면 진짜 암울합니다. 매출은 22% 넘게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3%나 급감했습니다. 심지어 109억 원의 순손실로 적자 전환까지 했죠. 왜 이랬을까요? 핵심 원인은 바로 가장 큰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미루면서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2,252억 원, 영업이익은 22억 원, 그야말로 적자에서 엄청난 흑자로의 극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한 걸까요? 그 엔진이 바로 시장의 거대한 흐름 변화에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아이패드 같은 IT 기기,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다 크고 선명한 OLED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동아일텍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동아일텍의 심장, 이 회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독보적인 경쟁력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전에 기술적 해자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옛날에 성 주변에 깊은 연못을 파서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로 기술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모두 이걸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동아엘텍의 해자가 자회사인 선익시스템, 그리고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8.6세대 OLED 증착 장비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큰 OLED 패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예요. 이걸로 수십 년간 이어진 일본의 독점을 한 방에 깨버린 결정적인 무기가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이 장비 하나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이 8.6세대 증착 장비 단 한 대 수주하는 금액이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 한 건으로 앞으로 몇 년치 먹거리를 그냥 확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캐시카고인 셈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먹거리가 더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BOE가 추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에 꼭 필요한 마이크로 OLED 장비 시장도 선점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회사 선익시스템의 증착기랑 엄마 회사인 동아엘텍의 검사 장비를 묶어서 파는 패키지들까지 가능해지니까 이건 뭐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했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이 숨겨진 암초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밖에서 오는 외부 리스크가 있고요. 회사 안에 있는 내부 리스크가 있죠. 외부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나 BOE, 딱 이 두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변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물량이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형주들이 흔히 가지는 경영진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분석 자료에 나온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안정적인 배당과 꾸준한 성장을 원한다면 동아일텍은 적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3년처럼 1년 만에 영업이익이 80% 넘게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어울리는 종목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는 어떤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숫자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진짜 와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동아일텍의 예상 PER이 6.6배거든요. 근데 다른 비슷한 회사들을 좀 보세요. 원익 IPS가 25배, 주성엔지니어링은 30배입니다. 업계 평균하고 비교해도 이건 뭐 엄청나게 싼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주식은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딥밸류 주식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당장 회사를 다 정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청산가치보다도 주가가 더 싸다는 분석까지 있어요.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정말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즉 중국에서 추가 수주가 빵 터지는 낙관적인 경우엔 6,7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지금처럼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흘러가는 중립적인 상황이라면 5,500원 정도. 반대로 투자가 또 미뤄지는 최악의 비관적인 경우에는 4,200원을 각각 목표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매매 계획까지 한번 짜볼 수 있겠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3,700원에서 3,850원 사이로 내려오면 이걸 매수 기회로 보고 분할로 모아가는 겁니다. 2단계, 중립 시나리오의 목표가인 5,500원 정도에 도달하면 일단 일부는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만약에 추가 수주 같은 큰 호재가 터진다? 그럼 남은 물량으로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텍 이야기 어떠셨나요? 엄청난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앞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저평가된 보석일까요? 아니면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에 거는 고위험 도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투자를 하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